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주부이고 딸 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는 만 6년째이네요. 결혼해서 3년 만에 시어머니와는 절연했으니까 안 보고 산지 벌써 3년이 돼가긴 합니다. 혹시 대놓고 누군가에게 차별당해 보신 경험 있으실까요? 학창 시절에 선생님이 공부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 차별당해 본 적은 있었는데 그것도 엄청 기분 더러운 경험이거든요. 그런데 가족 안에서 그런 일을 겪는다는 건 기분 더러운 정도가 아니라 비참한 일입니다. 임신했을 때 절연했고 아이 태어나서 저는 시모에게 안 보여드렸습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아마 시어머니는 우리 딸이 보고 싶은지 남편을 통해 가끔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사진만 보내주고 왕래는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남편 통해 듣기만 했는데요. 어머니가 매번 좋은 말로 이제는 보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하셨대요. 그런데 남편이 거절했더니 아주 노발대발 하셨다고 합니다. 아휴, 우리 엄마 이제 나이 들어서 성질도 죽으셨나 했는데 어찌 옛날보다 더 드세시신 것 같아. 저 성격을 재수 씨한테는 어찌 감추고 사시는지 모르겠다. 당신이라도 어머니 만나고 싶으면 가지 그래? 나는 부모 자식 인연까지 끊을 생각은 없는데? 됐어. 당신 안 가면 나도 안 가는 거지. 동생 통해서 소식은 듣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러다가 어영부영 당신도 보자고 하고 그러다 예전 같은 일 또 생길지 어찌하라. 아우, 생각만 해도 싫다. 부모 자식 간도 싫으면 거리 두고 살 수 있는 거야. 남편이 저리 생각을 하니 사실 제가 마음 한구석이 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 정도 시간 지냈으니 어지간하면 보고 살지 그러냐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단순히 시어머니가 저에게 씨짜릿하며 골탕 먹인 정도라면 제가 절연까지는 안 했을지도 몰라요. 저는 시댁 갑질도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연을 결심했거든요. 어머님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처음에는 저한테 꽤 잘해주셨고 저도 어머님과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시집 왔을 때는 세상 좋은 시어머니인 척 굴었던 분입니다. 남편과 연애를 4년 하고 30 훌쩍 넘어 결혼했으니 시어머니를 몇 번 본 적도 있었는데요. 진심으로 연애하는 동안은 세상 천사인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늘 웃음기 띄우면서 살갑게 지냈어요. 심지어 해주는 거 없이 결혼하게 해서 미안하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무뚝뚝해서 장가나 갈런가 걱정했는데 너랑 결혼한다니까 내가 마음이 놓여. 내가 사는 게 이렇다 보니까 제대로 해주는 것도 없이 이렇게 맏며느리를 들여서 참 마음이 안 좋긴 해. 그래도 네가 이해해줘서 고맙다.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나 그이나 30 훌쩍 넘은 나이에 부모 도움 바라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잘 살게요. 걱정 마세요. 그래, 힘든 일 있으면 나를 엄마라고 생각하고 말해. 나는 아들만 둘이다 보니까 딸한테는 어째야 하는지 잘 모른단다. 며느리지만 내 딸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너도 나를 편하게 대해주렴. 엄마라고 불러주면 더 좋고. 하지만 차마 시어머니에게 엄마라는 말은 안 나오더군요.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다들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요즘 그런 시어머니 없다는 말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원근, 불가근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너무 멀리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하는 그런 관계라나요? 가까이 지내려고 해봤자 결국에는 며느리에게 뭐 바라기만 한다고 너무 마음 내보이지 말고 딱 적당히 하라고 충고하긴 했습니다. 알겠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래도 우리 시어머니는
겉다르고 속다른 분이 아니라고 믿었어요. 결혼할 때도 큰 갈등 없었고 애 낳고 기르면서 거의 새돌 될 때까지는 시어머니와 심한 갈등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시어머니가 결혼할 때만 해도 우리 친정 부모님 보시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아들 장가 가는데 집 못해져 미안하다며 저에게 예단이랑 혼수랑 크게 안 바란다고 하셨는데 막상 결혼 준비 본격적으로 하면서는 은근히 다른 집 며느리 얘기를 하면서 비교를 하셨고 장남 결혼시키면서 기본은 받아야 한다고 주변에서 뭐라 하셨다길래 시어머니 예단 요구하던 거 다 맞춰드리고 해드리고 상견례 때 친정 부모님도 할 말 다 했습니다. 집값 반반 공동명이고요. 우리 친정아빠 말투가 경상도 출신인지라 목청도 크고 뚝뚝 끊어주는 것도 있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눈빛이 좀 세긴 하세요. 아, 눈빛으로 사람 죽일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랄까요? 물론 딸한테는 한없이 다정한 분이시지만요. 저도 시어머니 앞이라 마냥 할 말 못하는 며느리는 아니었고 우리 부모님 역시 상견례 때 할 말 딱딱 하셔서 시어머니도 처음에는 저에게 잘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받은 거요? 삼보 다이아 반지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도 미안해하시며 둘이 잘 살라고 하시던 모습이 저도 고마워서 크게 불만 없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는 계시지만 시아버지는 안 계세요. 두 분이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오래전에 이혼하셨다고 남편에게 들었어요. 남편은 당연히 부모님 이혼한 이유를 알겠지만 굳이 말하지 않길래 저도 묻지 않았고요. 친정 부모님께는 감사하죠. 제가 장녀로 기대가 많으셨을 텐데 결혼할 시댁이 잘난 거 없어도 딸 믿고 사위 믿고 밀어주셨으니까요. 도움도 많이 주셨고요. 장남인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고 화장품 원료 회사에서 개발을 담당하고 있어요. 남편과는 일하다가 만났고 연애 4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결혼 전까지 남편과 시댁에 비밀로 하던 사실 하나가 있었는데요. 제가 다니는 회사가 사실 우리 친정아빠 회사입니다.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아빠가 운영하시는 20년 넘은 화장품 원료 회사이고 저는 아예 대학 때부터 아빠 회사 물려받을 생각으로 화학까지 전공했어요. 아빠 회사에서 화장품 원료 관리하고 수출입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중소기업이지만 이름 있는 브랜드에 원료 납품도 하고 직원도 30명 가까이 있어요. 공장도 지방에 따로 있고요. 본사는 판교에 있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하자마자 아빠 회사에서 일을 했으니 그때 경력이 벌써 10년 차가 다 되어가고 있었죠. 남편에게 일부러 말 안 한 건 아니고 굳이 연애하면서는 말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했어요. 그러다가 결혼해서 얼마 안 되었을 때 남편에게 말을 했는데요. 친정에서 식사하는 와중에 아빠랑 업무적으로 대화하다가 자연스레 남편에게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엄청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당신 장인어른 회사에 취업해 일한 거야? 나 정말 몰랐다. 장인어른이 사업하시는 줄은 알았지만 그게 당신 다니는 회사일 줄은 진짜 몰랐어. 왜 말 안 했어, 여보? 나 지금 너무 서운한 거 알아? 서운할 거 없어. 내가 아빠 회사 언젠가는 물려받겠지만 뭐 재벌도 아니고 그냥 작은 중소기업인걸. 나중에 천천히 말하려고 했지. 우리 엄마 알면 놀라시겠다. 아니, 좋아하시려나? 당분간은 어머니께는 말씀드리지 말아줘. 지금 와서 아셔봤자 괜히 서운하다고 하시기밖에 더 하겠어? 나중에 적당한 때 되면 내가 말씀드릴게. 그래 뭐 지금 당장 달라질 것도 없는데 굳이 말씀드릴 필요 없지. 그래. 나는 당분간 어머니께는 말씀 안 드리고 모른 척 할 테니 적당한 때 당신이 말씀드려. 그래서
부득이 시어머니께는 당분간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아빠 회사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아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었고요. 아빠 회사긴 하지만 저도 월급 받는 입장이고 아빠가 딸이라고 해서 특혜주는 거 전혀 없었거든요. 물론 회사 사람들 저 신입사원일 때는 대표 딸이라는 것은 몰랐습니다. 제가 아무리 아빠 회사 일했다지만 일반 월급쟁이나 매한가지라서 저나 남편이나 버는 돈은 엇비슷했어요. 남편도 직장 생활을 좀 늦게 시작한 편이어서 버는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고 싶은 일 못하고 살지는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랑 남편이 월급쟁이로 살면서 돈을 많이 못 번다고 생각하시는지 맨날 돈 아끼라는 말을 자주 하시긴 했습니다. 제가 조금만 좋아 보이는 옷이나 신발, 가방을 들고 가면 유심히 보고 계시다가 꼭 남편이 없는 곳에서 이러셨죠. 예. 너 이제 결혼했으니까 너도 옷이고 화장품이고 그런 돈 아껴야지. 그래야 집 대출도 얼른 갚고 애도 낳을 것 아니냐. 니들 둘이 벌어봤자 얼마나 되니? 너는 중소기업이라 우리 아들보다 받는 월급도 더 적을 거 아니야. 미리미리 아껴야지.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어. 아우, 어머니. 저희 그렇게 가난하지 않아요. 결혼할 때 집도 샀고 아직 애도 없어서 하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쓸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언제 돈 모으니? 우리 둘째에 비하면 너희는 한참 가난하지. 어머니는 제가 중소기업 다니면서 돈도 많이 못 받는 줄 아셨나 봅니다. 어머니가 그런 걱정하시는 거 처음 들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안심시켜드리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결혼 전 미혼일 때 대부분 장만한 것들이라고요. 하지만 자꾸 그러시니 나중에는 시댁 갈 때는 차려입지 말고 허름한 옷에 다 떨어진 신발 신고 가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러시는 이유는 아마 돈 잘 버는 도련님 탓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동생이 하나 있는데 공부도 잘하고 엄청 똑똑했대요. 저 결혼할 때도 억대 연봉 받는 변리사였습니다. 소위 말해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가 우리 남편이 아닌 시동생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시동생은 어머님의 자랑거리기도 했습니다. 저 시집 왔을 때만 해도 미혼이었고 여자에게 관심이 없는 듯해서 시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몰라요. 저에게 시동생 소개해줄 여자 없냐고 엄청 얘기도 많이 하셨더랬죠. 예, 아가. 혹시 주변에 우리 영준이 소개해줄 참한 아가씨 없니? 내가 저놈만 보면 속이 터지지 뭐니. 눈이 높은 것도 아닌데 왜 저리 여자한테 관심이 없는가 몰라. 내년이면 벌써 37인데 얼른 짝을 만나야 할 텐데. 도련님이야 마음만 먹으면 좋은 여자 줄을 설 텐데요, 뭘. 혹시 알아요, 어머니? 도련님도 여자가 있을지도 모르죠. 때 되면 가지 말래도 갈 거니까 한 번만 기다려 보세요, 어머니. 우리 아들이 아까워서 그렇지. 둘째 며느리감은 내가 좋은 집안 처자로 골라서 선보게 해주고 싶었는데 저 녀석이 영 여자를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말이 없어. 그때 처음 어머니가 은근히 며느리 욕심은 있는 분이구나 느끼긴 했습니다. 그래도 저 시집 올 때 막 까다롭게 굴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뭐 나쁘다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 없는 줄 알았던 도련님이 나중에 신부감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때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집안이 완전 잔칫집 분위기였죠. 심지어 시동생이 결혼한다고 데려온 예비 신부는 의사였습니다. 병원에서 페이닥터로 일한다고 했어요. 저한테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 전화도 엄청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둘째 며느리 인사 오는 날 얘기를 하시는데 목소리가 많이 들뜨셨더라고요. 예, 글쎄 우리 영준이가 데려온다는 신부감이 뭐 하는 사람인 줄 아니? 의사란다. 세상에. 의사라니.
나는 우리 영준이가 영숙맥이라 여자도 없는 줄 알았는데 언제 그런 색시를 만나서 연애를 했는지 몰라. 우리 집안에 의사가 들어오면 이제 다른 집에서 우릴 대하는 것도 달라질 거다. 안 그러니? 너 예비 동서 보는 날 옷 좀 신경 써서 입고 와. 알겠지? 네, 어머니. 어머니 되게 좋으신가 봐요. 동서가 의사인 게 그렇게 좋으세요? 그럼 좋다 마다. 의사 며느리 안 좋아할 시어머니가 대한민국에 어딨다니. 내가 너한테는 욕심이 없어서 바라는 것도 없었는데 우리 둘째는 제대로 신경 좀 써서 보내야 할 듯 싶구나. 어머니는 자식들이 주는 생활비 외에는 수입도 없으셨고 가지고 계신 건 오래전에 이혼할 때 받은 지금 사는 오랜 구축 아파트가 다였습니다. 대체 뭘 어찌 신경 써서 보낸다는 건지 궁금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 불똥이 저와 남편에게 튈 줄은 몰랐어요. 의사 사위 보려면 여자가 키 3개 해가듯이 의사 며느리도 마찬가지라면서 집은 물론이고 차도 새로 사야 하고 며느리 예단 해오는 만큼 예물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도련님이 아무리 돈 잘 버는 별리사라지만 10년 넘게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몇십억 자산가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의사 며느리를 보니 강남에 집을 해야 한다고 욕심을 부리시더라고요. 싫다는 도련님과 옥신각신 하는 듯 했는데 갑자기 남편에게 우리가 돈 1억을 보태달라고 하셨다는 말을 듣고 기겁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가 저를 들볶기 전에 남편이 절대 못한다. 우리가 형편되는 대로 동생 축의하겠다고 했다가 어머니랑 대판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남편 선에서 어머니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내쳤는데 아마 어머니는 그 일로 심사가 뒤틀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저를 만나면 남편을 구워 삶아서 시어미 말을 우습게 한다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어머니가 우리 부부에게 저렇게 우기면 안 되시는 이유가 있었어요. 말씀드렸듯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받는 용돈이 수입의 전부였습니다. 시동생과 절반씩 냈으니 우리 부부가 만약 사이가 틀어지면 어머니 생활비가 절반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그럼 우리 부부가 힘들게 생활비 대주는 거 생각해서라도 저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면 안 되시는 거죠. 우리 부부 돈 없다고 저 옷이랑 가방 사지 말라는 단속은 하시면서 시동생 결혼 자금은 무려 1억이나 대달라니요. 게다가 생활비 외에 결혼 전부터 어머니 보험금이며 의료보험이며 우리 남편이 전부 내주고 있었더라고요. 솔직히 이 부분은 결혼한 분들이라면 아마 다 싫어하실 겁니다. 시어머니에게 용돈 줘, 암 보험료 내줘, 의료보험도 내주고 무슨 일 있으면 장남이라고 다 책임져. 어머니는 왜 우리 부부에게 차남보다 유독 더 기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어머니와 사이가 원만했고 우리 부부 먹을 반찬도 챙겨주시고 나름 미안한 마음을 갚으신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여유가 있었으니 어머니를 거의 부양하다시피 하는 거 이해하고 남편에게 불만 표시한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며느리 본다고 하자마자 어머니가 갑자기 왜 저렇게 돌변하셨나 내심 놀랐습니다. 어쨌든 시어머니가 그렇게 자랑에 맞지 않던 동서를 처음 봤을 때 느낀 건데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좋았지만 외모도 참 예쁘더라고요. 시동생도 스펙이 좋으니 동서 집안에서도 사위를 엄청 좋아했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다고 남편 통해 듣긴 했습니다. 결혼도 어마어마한 규모로 했어요. 저나 남편은 평범한 식장에서 했는데 시동생은 아무래도 하객 단위가 다르다 보니 호화롭게 한 편이에요. 그리고 집은 의사인 동서가 해왔다고 하네요. 시동생이 아마 그 정도로 큰 돈은 없었을 겁니다. 저도 솔직히 말하면 동서 결혼하면서 이 정도로 어머니가 신경 쓰실 줄은 몰랐어요. 저는 구경도 못 해본 캐럿 다이아로 예물해 주시고 암튼 제가 시시콜콜이 물어보진 않았지만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때부터
잘난 아들 덕에 의사 며느리 본다고 어깨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한껏 올라가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저도 아무렇지 않아요. 어머니 당연히 좋고 자랑하실 수 있죠. 어머니가 의사 며느리 보셔서 좋다고 하시는데 제가 싫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동생이 결혼하고 나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라는 게 시어머니가 어느 날부터인가 저와 동서를 자꾸 비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저와 동서와 비교하고 무시했다는 게 맞겠네요. 정확히는 어머님의 일방적인 비교와 무시가 시작된 거였죠. 동서가 들어오고 나서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뭘 한 줄 아시나요? 갑자기 저와 동서 그리고 아들들이 있는 단톡방을 만드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단톡방이 부담스러워서 그냥 말없이 나갔습니다. 할 말 있으면 전화를 하면 되지 굳이 단톡방에서 소통하는 것도 번거로웠고 아무리 가족이지만 시시콜콜 채팅으로 수다 떨 일도 없었고요. 그런데 제가 나갔다는 거 알고 어머니가 나중에 전화를 하셔서는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얘, 너는 왜 소통이 안 되는 거니? 너도 그렇고 둘째네도 그렇고 일하느라 바쁜 사람들이니 할 말 있으면 하려고 만든 건데 불편해? 네가 연락을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 네 동서는 의사하면서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나한테 꼭 안부 전화하더라. 전에는 몰랐는데 너랑 하는 짓이 너무 달라서 내가 뭘 몰라도 너무 몰랐다 싶을 때가 있어. 잔말 말고 요즘에는 단톡방으로 다 소통한다니까 그런 줄 알아. 어머님이 우리 집은 소통이 안 된다며 나무라시면서 저더러 너는 왜 시댁 단톡방에서 나가냐고 타박하시더니만 내가 빠지니까 소통이 안 된다며 큰 며느리로서 너무 집안에 신경을 안 쓴다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저도 말은 안 하고 참는 성격은 아닌지라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불편하기도 하고 채팅은 근무 시간에 확인 못하니 직접 연락하는 게 좋겠다고요. 그건 동서도 의사라 마찬가지 아니겠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버럭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서로 소통하자는 게 네 동서 아이디어야. 자기가 연락이 잘 안 될 수 있으니 메시지를 남겨놓으면 나중에라도 확인하겠다고 하더라. 얼마나 기특하니? 이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너는 날름 단톡방을 나가니? 아, 네 어머니. 그럼 어머니 뜻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깊게 생각 안 했고 그냥 굳이 말도 안 하는 단톡방 뭐하러 있나 싶어서 나간 거예요. 어머니 뜻대로 할게요. 결국 어머니 뜻대로 하기로 했더니만 또 나무라듯 첨언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집안 시집와서 3년이나 됐으면 이제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내가 그동안은 너 바쁜 거 알고 적당히 넘어갔지만 이제는 네 동서도 들어왔으니 네가 주도를 해야지. 그래야 남들 보기에도 좋아 보이는 거야. 그동안 한 번도 강요 안 하시던 맏며느리로서의 역할을 갑자기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뿐이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동서 차별을 제가 확실히 느꼈던 건 다름 아닌 가족 모임 때부터였습니다. 우리 시댁은 제사를 지내는 집입니다. 저는 그 부분은 불만이 없어요. 친정도 제사가 있는 집이라 어릴 때부터 음식하는 거 보고 자랐고요. 그리고 명절 때도 그동안은 저만 일하지 않고 남동생과 시동생도 같이 했습니다. 저는 시댁과 30분 거리로 가까운 편이라 명절이면 늘 일찍 가서 음식을 도와드렸고요. 아무튼 추석 전날 어머니가 아침 7시까지 오라고 하시길래 네 하고 바로 가서 도와드렸습니다. 음식 한참 하고 정신없게 바쁘게 하고 있다. 점심쯤 어머니께 동서는 언제 오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랬습니다. 네 동서? 오늘 오지 말라 그랬다. 사람 살리는 일하는 애가 여기 와서 전 부치고 있어야 쓰겄어? 내일 천천히 오라고 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 그래도요. 어제 통화할 때는 동서 온다고 했는데요.
어머니가 오지 말란다고 진짜 안 오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제가 다시 오라고 전화할까요? 어머, 얘! 내가 오지 말라고 했다는데 네가 왜? 그냥 놔둬. 많지도 않구만 네가 해도 충분하다. 진료가 있어서 바쁘다면 이해를 하는데요. 동서가 단톡방에 추석 전날 진료가 있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바쁜 사람인 거 알죠. 하지만 동서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당연히 시댁에 와서 같이 음식 정도는 할 줄 알았어요.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저에게 계속 일하라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셨고요. 저 혼자 할 수는 없고 남편이랑 같이 준비했는데 아무래도 남자가 손이 덜 야무지니 제가 혼자 하나 남편이 도와주나 크게 차이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중간중간 나와서 업무 지시를 하셨는데 남편이 저 도와준답시고 앞치마 두르고 있는 꼴이 보기 싫으셨는지 혀를 차시고는 도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사 때문에 일찍 시댁에 가서 바쁘게 차례 음식 준비하고 차례상에 음식을 다 올리고 나니 동서와 시동생이 설렁설렁 집에 오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니는 마치 귀한 손님이 온 것처럼 반기셨습니다. 아이고, 어서들 와라. 서울에 길 많이 막히지 않았어? 배고프지? 얼른 차례 지내고 밥 먹자. 아니지. 그 전에 뭐 잡채라도 간단히 먹을래? 얘 큰애야. 너는 얼른 가서 간단하게 요깃거리라도 담아내 오너라. 일하고 오느라 힘들었겠다. 그러면서 저에게 동서랑 시동생 먹을 거리 좀 내오랍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해야죠.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치우는데 동서는 멀뚱멀뚱 보고만 있더라고요. 하도 답답해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동서 뭐해? 얼른 그릇 나르고 정리해야지. 나 안 도와줘? 형님, 제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친정은 이런 거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저는 어릴 때 유학 가서 지내느라 집안일은 해본 적이 없거든요. 자기 집안에서는 자기가 어렸을 땐 어려서 컸을 땐 유학 가서 해본 적이 없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도 옆에서 그래, 작은 아가는 잘 모르니까 가서 치우는 거나 도와줘라. 그래, 너는 이런 건 잘하는 네가 하지 왜 못하는 동서를 시켜? 너 지금 형님 노릇을 하려고 드냐? 라고 거두시더라고요. 동서는 어머니 말에 네 어머님하고 대답하고 나서는 상만 닦더군요. 그 뒤에도 동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어머니랑 남편이랑 얘기나 했고 자기 먹던 컵만 씻어놓더라고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하다 못 참겠어서 잠시 동서를 불러서 좋게 말했습니다. 동서, 의사 일만 잘한다고 일이 아니라 집안일도 배워야지. 저녁 같이 준비하는 거 어때? 라고 말했더니 동서는 충격을 받았다는 듯한 얼굴로 이러는 겁니다. 형님, 제가 도와드릴 수는 있는데 잘 못할 텐데. 저 칼질도 잘 못해요. 칼질하다가 다치면 괜히 형님만 더 힘들어질 텐데요. 라고 말합니다. 동서는 결혼한 지금도 가사 도우미가 정기적으로 오고 친정엄마가 상시러 오가며 음식을 해주셔서 아무것도 못한다네요. 정말 공부만 많이 했지 생활 상식도 없고 요리는 하나도 못하더라고요. 흔히들 말하는 생활치라고 아시죠? 동서가 딱 그랬습니다. 사회지능이 좀 떨어지는 사람 같았어요. 제가 의사 동서 질투하는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님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공부 잘해서 의사가 되었을지 몰라도 저와 잘 지내고 싶으면 저리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뭘 하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하는데 동서는 아예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건 시어머니 탓도 커요. 그 이후 종종 가족 모임을 할 때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꼭 저와 동서가 무슨 대화를 하고 있으면 꼭 끼어들어서 제가 말도 못하게 하시고 동서가 똘똘하니
동서 말대로 하라며 저를 깔아뭉개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소리 지르고 일어나고 싶은 적 한두 번 아니었지만 제가 형님인데 아랫동서에게 못 볼 꼴 보이기 싫어서 참았습니다. 저 결혼했을 때 시부모 첫 생신은 며느리가 챙겨야 한다고 해서 시어머니 생신상 정말 거하게 차려드렸었죠. 제 생일날 어머니는 상은 차려주지 않으셨어도 생일이니 밥이라도 같이 먹자고 하셨던 분입니다. 어머니가 선물은 따로 안 주셨고 밥은 사주셨었죠. 그런데 시동생 결혼하고 나서 동서 생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가왔나 봅니다. 저는 어머니가 동서에게 하시는 거 보고 한 번도 놀랐습니다. 저에게도 미리 연락을 하셔서는 선물 준비하라고 극성이셨고요. 꼭 백화점에서 사라고 하시길래 화장품 매장에서 향수 하나 사서 준비해 갔습니다. 어머니는 미역국에 갈비, 잡채에 동서가 좋아한다는 보리굴비로 생일상 차려주신 건 기본이었고 선물을 주셨는데 명품 지갑이었습니다. 비싼 브랜드라 아마 100만 원 돈 했을 거예요. 자식들에게 용돈 받아 쓰는 어머니에게 그 돈은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동서와 저를 너무 차인하게 대하시는 게 당연히 기분 좋지 않았죠. 은근히 서럽기도 했습니다. 속 좁아 보이는 것 같아서 질투하고 싶지 않은데 너무하신다 싶었습니다. 너무 대놓고 저랑 차인하게 대하시니까 어머니는 내가 이제 맏며느리인 게 싫으신가 싶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기분 나쁜 티 내지 않고 참았어요. 하지만 특히나 기분 나쁜 건 시어머니가 돈으로 사람을 무시하신다는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툭 하면 수위 비교를 하셨는데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너 월급이 300만 원도 안 된다 그랬지? 네, 어머니. 근데 갑자기 그건 왜 물으셔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너는 언제 서울에 입성할래? 작은 애는 월급이 너 버는 거 딱 3배를 버나 보다. 너 동서한테 잘 보여야겠다. 나중에 우리 둘째 며느리 덕 볼 일 있겠구나. 네? 제가 동서 덕 볼 일이 뭐가 있어요,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는 동서 덕 보고 계세요? 버는 돈 많으니까 우리보다 생활비도 더 주나 봐요? 그런데 제 말에 어머니가 움찔하며 아무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어머, 설마 어머니 혹시 서방님 결혼 전이랑 똑같은 돈 받고 계시는 거예요? 난 또 의사 동서 덕분에 몇 배는 더 받으시는 줄 알았어요. 너도 알다시피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 쟤들 사는 집 대출이 좀 있는데 이자 내느라 아주 정신이 없단다. 나중에 여유 생기면 당연히 줄 거야. 글쎄요. 서방님이랑 동서가 이자 감당 안 되는 정도면 그 집을 팔고 싼 곳으로 오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머머 얘. 지금 이 고비만 잘 넘기면 되는 건데 헐값에 그 아파트를 팔아야 쓰겠니? 그 말 듣고 코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시동생 부부는 강남 18억짜리 아파트 살면서 대출은 8억인데 금리가 올랐으니 매달 나가는 돈이 뭐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시동생도 그래요. 이자 내기 힘들어서 어머니 용돈도 못 주는 정도면 집을 팔아야 현명한 선택 아닌가요? 시어머니는 알고 보니 그동안 시동생에게 받던 용돈도 아마 절반도 못 받고 있었습니다. 동서가 돈 많이 버는 의사라지만 그래봤자 페이닥터니 1,000만 원 내외였을 겁니다. 아무튼 어머니는 돈이 쪼들려서 힘든지 명절에 장 보는 것도 못하겠다며 그 일을 저에게 미루시더라고요. 저는 그까짓 군말 없이 해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터진 게 제가 첫애를 막 임신했을 때였습니다. 입덧 때문에 몸이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명절을 앞두고 장은 봐야 했죠. 남편에게 말해서 대강 장을 봐왔는데요. 마침 그날은 동서가 웬일로 명절 전날에 와서 돕겠다고 해서 같이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음식 준비할 때는 방에서 편히 누워 계시다가 훈수만 두셨는데 동서가 와서 같이 음식을 하니
어찌나 안절부절 못하던지요. 그런데 마침 몇 가지 부족한 식재료가 있더라고요. 큰 마트를 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 집 근처 작은 마트에 가서 몇 가지만 사오면 되겠다 싶어 동서에게 부탁했습니다. 동서, 미안한데 여기 집안 마트에 가서 내가 적어준 거 몇 개만 좀 사다 줄래? 지금 동서가 할 거 별로 없기도 하고 내가 지금 좀 울렁거리고 힘들어서 말이야. 그래줄 수 있지? 물론 옆에는 시어머니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대답 안 하고 입을 내미는 겁니다. 자기도 귀찮다 이거죠. 그때 동서의 표정을 본 어머니의 불효령이 떨어졌습니다. 예, 너는 필요한 게 있으면 네가 가면 되지 왜 네 동서를 시키니? 내가 진작에 장보라고 한 거 대충 듣더니만 빼먹고 안 산 건 네 잘못 아니냐? 저는 어머니 타박에 그냥 말대꾸로 응수했습니다. 어머니, 먼 것도 아니고 5분 거리 집 앞이잖아요. 거기 갔다 오면 동서가 뭐 다리가 부러지기라도 한대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면 네가 가. 중소기업도 아니고 돈도 못 버는 네가 가야지. 감히 우리 집안 기둥은 의사를 시켜? 그 순간 진짜 화나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어머니, 지금 우리 집안 기둥이 동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나 우리 그이는 여기 올 필요 없겠네요? 어쨌든 네가 다녀와. 네 동서 부려먹지 말고. 종일 병원에서 일하고 힘든데도 이번 명절에는 애써가며 첫날 너 돕겠다고 여기까지 온 아이 아니냐? 그런데 시어머니 말에 열이 받는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창 밤을 까고 있던 남편이 시어머니가 저에게 하는 말을 듣고는 이미 주방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살벌한 얼굴로 어머니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지금 우리 집사람한테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 집안 기둥이 재수 씨라고요?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줄은 몰랐네요. 뭐? 너 지금 엄마 앞에서 네 마누라 역성 드는 거야? 네 마누라가 엄마 앞에서 동서를 부려먹잖니? 내가 그걸 어찌 보고 있어? 못마땅하면 네가 장 봐오든가. 네가 맞이 아니냐? 그러더니만 남편이 손에 들고 있던 밤을 바닥에 확 집어던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맞으라고 다 해야 해요? 우리 집사람이 뭘 그리 잘못했다고 재수 씨 이 집안에 들어오고 나서는 찬밥 대우를 하시는 건데요. 이제는 못하겠네요. 우리 집사람이요. 엄마 생각처럼 무시할 만한 사람 아니에요. 함부로 대하지 마시라고요. 아이고 그래. 너한테는 소중한 마누라인가 보구나. 근데 내가 너만 생각하면 열이 받아 그런다. 너도 영준이처럼 조금만 늦게 결혼했어 봐. 볼 거 없는 저런 애 말고 적어도 약사나 교사 마누라는 얻었어. 아우, 엄마. 바랄 걸 바라세요.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바래요. 왜냐면 하나도 안 부럽거든요. 내 마누라가 나중에 회사 사장이 될 건데 그까짓 게 뭐가 부럽다고요? 어? 회사 사장? 너 엄마 놀리니? 겨우 중소기업 월급 받는 네 집사람이 무슨 사장? 지금 뭐 창업이라도 차린다는 거야? 그러자 남편은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기로 한 약속을 스스로 깼습니다. 너무 열이 받았던 상황이라 저도 남편이 말하는 대로 놔뒀어요. 이미 안 보고 살겠다고 마음도 먹었고요. 우리 집사람, 지금 다니는 회사 대표가 누군 줄 아세요, 엄마? 우리 장인어른이에요, 장인어른. 나중에 우리 집사람 회사 물려받을 거고요. 엄마한테는 적당한 때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내가 도저히 우리 마누라 무시당하는 거 못 보겠어서 말해야지 안 되겠네요. 엄마가 함부로 할 사람 아니고 의사 재수 씨보다 훨씬 제 눈에는 대단한 사람이니까 다시는 무시하지 마세요. 그럼 지금 큰애가 다니는 회사가 친정아빠 회사라는 거니? 그게 정말이야? 네, 맞아요, 어머니. 근데 그 사실 아셨다고 달라질 건 없을 것 같네요. 저요, 어머니랑 동서 오늘 이후로는 안 보고 살 작정이라서요. 그러자 어머니와 동서는 얼굴까지 벌개진 채 몹시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사실이 아니라는 듯 또 우기셨습니다. 그걸 어찌 믿어? 네 친정아버지 회사가 맞으면 고작 그 월급 받고 평사원으로 일해? 말도 안 된다. 믿지 못하겠으면 못 믿으시는 거죠. 아무튼 저는 오늘 이후로 절연 선언했으니까 어머니께 그동안 드리던 생활비랑 의료보험이며 각종 보험료 다 끊을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다시는 중소기업 다닌 며느리 명절에 부르지 마세요. 어머니한테 효도할 잘난 이 집안 기둥인 동서하고 잘해보시고요. 저는 짐을 챙겨 시댁에서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뭔가 망연자실하신 듯한 허탈한 표정으로 자리에 주저앉으셨죠. 어머니는 조금 전 저에게 소리 지르던 모습과 180도 바뀐 태도로 이러셨어요. 예, 잠깐만 가지 말고 내 말만 듣고 가라. 저기, 내가 아까는 말실수를 좀 했구나. 그렇다고 시어미를 안 보고 살겠다는 소리는 하면 안 되는 거야. 니들이 엄마 부양을 안 하면 나는 뭐 당장 손가락이라도 빨라는 거니? 가족끼리 왜 이래? 어쨌든 오늘은 내가 너무했다는 거 인정하마. 그러니까 일단 그 가방 내려놓고 앉아. 그리고 네 친정아버지 회사 얘기나 좀 해봐라. 어머니 참 뻔뻔하시네요. 이제 제가 회사 대표 딸이라고 하니까 또 욕심이 나시나 봐요? 가족끼리 왜 이러냐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네요. 어머니 손가락 빨기 싫으면 돈 잘 버는 동서한테 생활비 달라고 하세요. 어머니한테 그렇게나 총애받았는데 그 정도는 하겠죠. 저는 오늘로써 이 집 며느리 끝입니다. 그 와중에 우리 아빠 회사를 궁금해 하시다니 우리 시어머니 정말 강적이더군요. 저런 모습을 숨기고 결혼 초반 저에게 연기를 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이제 어머니 본색을 다 봐버린 저는 다시는 이 집에 안 오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남편도 저 쫓아서 시댁을 나왔어요. 그러더니 자기 엄마 안 보고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으니까 어머니가 우리에게 생활비 못 받아서 엄청 힘드셨다고 해요. 남편 회사까지 찾아가서 읍수하셨고 시동생도 형이 이해해달라고 자기 버는 돈 많아도 다 이자로 나간다며 거의 울기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남편은 딱 잘라 거절했대요. 둘째 동서를 이 집안 기둥이라고 말한 사람은 엄마니까 이제는 둘째한테 기대시라고 했답니다. 그 말 들으니 또 속이 시원했습니다. 저요? 어머니가 저에게 잘해주기를 바란 며느리 절대 아닙니다. 그냥 처음 결혼 초반처럼만 대해주셨어도 동서랑 동등하게 대해주시고 무시만 안 하셨어도 어머니 도와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건 어머니가 자초하신 겁니다. 처음에 이 집안에 시집와서 잘하려던 며느리는 홀대하고 의사 면허 가진 며느리에게 잘 보이려 하시더니 결국 어떤가요? 이렇게 아끼던 둘째 동서는 절대 어머니에게 도움 줄 그릇이 아닙니다. 자기 코가 석자이기도 하지만 마인드 자체가 어른한테 잘하는 스타일도 아니었고요. 나중에 들은 거지만 자기들 집 팔릴 때까지는 어머니 생활비 책임 못 진다고 배째더랍니다. 어머니는 둘째 며느리가 의사라고 해서 딱히 혜택 보신 것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차별하고 둘째 며느리만 우쭈쭈 하신 건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렇게 둘째 며느리에게 설설 기시더니만 결국 도움은 우리한테 청하는 꼴이라니요. 저는 그렇게 절연하고 출산했고요. 아이는 어머니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3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지만 시댁 신경 쓰지 않아서 세상 편하게 삽니다. 남편에게도 고맙죠. 제가 아무리 절연한다고 해도 남편이 싫다고 하면 아마 이혼까지 했을지도 모르거든요. 하지만 우리 가정을 위해 큰 결심해 준 건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다만 처음에 말씀드렸듯 최근에 어머니가 자꾸 연락이 온다고 해요. 보고 살자면서요. 하지만 저는 솔직히 보고 살 마음이 없습니다. 듣자니까 동서는 아이를 한번 유산하고는 역시 저처럼 시댁의 발걸음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저야 모르죠. 어머니가 엄청 예뻐했는데도
발걸음을 끄는 거면 뭔가 틀어질 일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남편은 저와 마찬가지로 자기 엄마 보고 살 마음 없다고 하는데 우리 구독자분들 의견은 어떠실까요? 현명한 댓글들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희 시대의 절연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